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대구가 3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은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무더위에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동두천시 어린이집 버스에 방치돼 숨진 4살 아이는 부검 결과 폭염에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과 콘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객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있어도 불편한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워도 너무나 덥습니다.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가마솥 더위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숨이 턱턱 막히는 극심한 폭염이 벌써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비는 내리지 않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부터는 이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열대야 지역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강한 자외선과 강한 오존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낮에 바깥 활동이나 작업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장기간 온열 질환 관리와 농축수산물 관리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간밤에도 강릉과 포항, 대구와 부산, 제주와 여수 등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한낮에는 어김없이 최고 38도까지 치솟는 최악의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의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오르겠고 포항 37도, 청주와 광주 36도, 원주 35도, 서울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 서울도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의 폐사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순천의 한 양계 농가를 전남 CBS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양계 농가에서 닭을 키우는 주창현 씨는 생떼 같은 닭을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돌리고 해열제도 먹여보지만 9일째 이어진 찜통더위에 최근 애써 키운 닭 천여 마리가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를 해도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35도가 넘어가면은 아무리 안에 바람막을 설치해서 유속을 만들어줘도 공기 자체가 더우니까 여름에는 안 죽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덩치가 큰 돼지도 더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별량면 우산마을 김동철 씨는 얼음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돼지 목덜미에 물을 뿌려주다 자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경제세가 1,000만 원, 1,2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농장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이런 생존까지 걸려갖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밝힌 어제 순천의 낮 최고 기온은 36.5도, 체감 온도는 40도였지만 농장에서 느끼는 더위는 수치로 표현이 힘들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36개 축산 농가에서 15만 4천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만도 1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폐사하는 가축의 수도 매일 14,000마리꼴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가 아직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이 앞으로 한 달가량 지속될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기존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사라입니다.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치권을 겨냥했던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데 대한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한 도 변호사가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출범 후 20여일 동안은 댓글 사건의 실체 규명에 집중하다 최근 정치권의 사건 연루 의혹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경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를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권을 겨냥했던 수사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등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특활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의 뇌물 공여 혐의를 법원이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4살 어린아이가 찜통더위 속 통학버스에 장시간 방치돼 숨진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부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성무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숨진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을 국가수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A양이 폭염 속 통학 차량에서 장시간 방치돼 있다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A양의 옷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어 A양이 사망하기 전에 의자에서 떨어져 깨어났던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A양의 외할머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A양이 발견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애기 본 당시에는 애기가 팔도 막 이렇게 틀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몸부림은 친 것 같아. 다만 A양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경찰은 오늘 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원장, 인솔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운전기사는 어린이들이 통학 차량에서 하차할 때 모든 인원이 내렸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들이 통학 차량에서 하차할 때 함께 내리지 못했고 이후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47도에 달했습니다. CBS 뉴스 전성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됐지만 법 통과까지는 멀기만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확대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도울 상가 임대차 보호법까지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천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확대의 경우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지만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을 설득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위해선 조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세법 개정의 경우 야당이 먼저 주장했던 만큼 여당은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지만 지급 대상 등 이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암초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 확대도 기초연금법 개정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무조건 세금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깐깐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들도 쌓여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을 문제를 다루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여야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6개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 할 일을 안 한 국회에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여당이 과연 야당을 설득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 실천할 수 있게 할지 하반기 국회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카카오뱅크와 같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원칙을 정부와 여당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산분리, 즉 은행과 산업의 분리라는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서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특별법 제정으로 완화해서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업인 핀테크 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내 경쟁이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여당은 예외적인 완화여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다른 산업자분들한테 문 열어주기 식으로 돼버릴 테니까 그게 또 어떻게 이용될지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17일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인 학자와 전문가 323명도 지난 18일 발표한 지식인 선언문에서 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데 따라서 여권이 은산분리 완화를 강행할 경우에 진보 진영과의 불화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병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무장의 객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또 화장실 문도 넓힌 숙박업소의 장애인 객실인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CBS 취재진이 호텔과 콘도에 장애인 객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김영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중소규모 이상의 호텔과 콘도 등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무장애 객실 예약이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장애인 객실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휠체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턱이 없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턱은 다 똑같이 있어요. 들어가실 때 봐드릴 수 있어요. 하실 때도 저한테 배를 눌러주시면 가서 입구까지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20곳 중 절반가량은 장애인을 위한 객실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장애 객실이 있다는 곳 역시 문턱이 있는 등 불편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장애인들에게 일부 호텔이나 콘도는 여전히 멀기만 한 곳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30개 이상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나 관광 숙박시설은 최소 1% 이상을 무장애 객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입니다. 장애인들의 특화된 장애인 객실이 없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면밀히 전수조사 결과를 좀 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좀 할 생각입니다. 2013년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무장애 객실을 갖춰야 하는 숙박업소와 관광 숙박시설은 전국에 4,300여 개인데 기준에 맞게 객실을 마련한 곳은 2,800여 개였습니다. CBS 뉴스 김형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언급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의 키를 쥐었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는 비판보다는 호평이 많습니다. 그 배경을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한 법안을 예로 들며 자유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참여정부의 정책 브레인이 내놓는 비판이라 무게감이 다르다는 호평도 나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비박계를 중심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비대위 체제 전환과 노선 변화에 반발했던 친박계는 극찬하는 기류입니다. 이를 두고 새 분리 상황에 놓인 친박계가 곧 있을 쇄신풍을 앞두고 몸을 낮춘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도 내부에서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당무 감사권 등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무총장직에 비박계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을 피하고 기존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기용 씨는 지난 5월 아파트 베란다에 300kW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단 뒤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자부심 외에 전기료도 한 달에 5천 원 이상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월, 6월 달 초쯤에부터 약간씩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 요금이 막 확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한 달치 정도 됐는데 수치상으로는 한 10분의 1 정도 전력 발전을 했더라고요. 태양광 발전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소 낯설던 가정용 태양광이 도시의 외관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딩, 공장 등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된 이른바 도시형 태양광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져 지난해 1분기에는 261메가와트, 올해 1분기에는 445메가와트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한몫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줄거나 사라진 뒤에도 전기료 인상 요인과 환경의식 강화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시형 태양광은 특히 개발 수익을 노린 무분별한 산지 훼손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 비교적 간편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숨막히는 범죄물 독전이 확장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유니버설 발레단은 고전 명작 돈키호테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을 유원정 기자가 전합니다. 범인은 이 선생이다. 궁금하니? 500만 흥행작 독전이 확장판으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독전은 정체불명 마약 조직과 조직을 쫓는 형사, 버림받은 조직원 사이에 벌어지는 독한 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번 확장판에는 캐릭터들의 뒷이야기와 총성의 정체가 드러나는 또 다른 결말이 포함됐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요소들이 밝혀지면서 관객들의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혜영 감독입니다. 독전을 받았을 때 제 느낌은 이 영화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약간 독전이라는 영화 자체를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썼던 근육들을 처음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독전을 만났을 때 속에서 뭔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유니버설 발레단이 돈키호테로 유쾌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재치 넘치는 이발사 바질과 매력 넘치는 여인 키트리의 열정적인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거장 안무가 푸티파의 원작을 유니버설 발레단의 테크닉과 앙상블로 구현했습니다. 공연은 모레까지 서울 충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도심 속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MBC 워터밤 2018은 물놀이와 함께 아티스트의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해외 유명 DJ들뿐 아니라 박재범, 선미 등이 참여해 더욱 뜨거운 무대를 꾸밉니다. MBC 워터밤 2018은 내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유원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이 끊어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오늘 동해선 철도 북한 측 지역인 금강산 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을 벌입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경의선 철도 단절 구간인 북한 개성역에서 공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헬기 마리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부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고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의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배포된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장관은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께 드리는 국방부 장관의 글에서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영웅인 한국계 데니스텐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카자흐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데니스텐은 자동차의 백미러를 훔치려던 괴한들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데니스텐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로 대한제국 시절 의병대장으로 활동했던 민긍호의 외 고손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사항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어제 수입 자동차 관세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워싱턴 DC의 상무부 강당에서 진행된 수입 자동차 관세 공청회에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 최상의 협상 틀이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예전에 러시아가 참여했던 육자회담이 최상의 북한 협상 틀이라며 육자회담은 효율성을 입증했고 언젠가는 이 협상 틀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4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숨진 데 이어서 11개월 된 아기는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숨지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